필기 열심히 하시고. 자, 우리는 모두 뭘 한다? 네, 협상이라는 걸 한다. 그것도 매일 하고 있어요. 웨더니까 뭐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가겠죠. 뭐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그걸 깨닫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깨닫다라는 단어의 철자가 약간 특이해 보일 수도 있을 텐데 G로 쓰는 경우도 있고 S로 쓰는 경우도 있죠. 보통 G로 쓰는 경우가 영국식 영어라고 보면 되고, 아니 S로 쓰는 경우가 G로 쓰는 경우가 미국식 영어라고 보면 돼요. 둘 다 맞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좀 더 미국식 영어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제 G로 많이들 외우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문제 이시 가리키는 거 뭘까? 그렇죠. 바로 앞에 이 내용입니다. 매일 협상을 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스스로가 알고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매일 협상이라는 걸 하고 있어. 내가 매일 협상을 한다고? 본인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고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few니까 부정문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거의 안 한다 이렇게. 거의 어떤 사람들도 하고 이게 부정문의 해석이면 not이 들어가잖아요. ever에다가 not을 결합하면 뭐가 되냐? never가 되는 겁니다. no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거의 어떠한 사람들도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뭐를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 의문사,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가네.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를 절대 배우질 않아요. 여기 그러나 왜 들어갔어? 우리는 매일매일 협상이라는 걸 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도 거의 누구도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할까 하는 법을 배워 안 배워? 안 배우고 있다고. 여러분도 딱히 안 배우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협상의 기술 이런 거 안 배운다. 자, 사람들은 그냥 people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우든 이런 상황에서. 자, 어떤 사람들 보통 do learn 이렇게 들어갔어. 이거 뭐야?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닌데 do를 일부러 썼단 말이죠. 강조하려고 쓴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정말로 배우는 사람들이요. 위에서는 거의 안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평상시에 배우는 사람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라고 하니까 보통은 정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얘네 안 해. 근데 그나마 배우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나마 보통 배우는 사람들은 뭐를 The traditional win-lose negotiating style. 그러나 그나마 보통 배우는 사람들 뭐를 그 전통적인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협상하는 스타일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거라도 배우는 사람들 이게 동사강조의 뜻이라고 봅니다. 알겠어? 그나마 이런 거라도 배우는 사람들. rather than이니까 뭐라기보다는 한 접근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중학교하고 지금 레벨이 다르죠. 관계되면서 또 들어갔어요. 어떤 접근법이라기보다는 be likely to 하면 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려고 외운 거 아닙니까? result in이니까 뭐야? 뭐를 초래하다. 자, 그러면 이제 접근법보다는 어떤 접근법? 일단 어떤 접근법? 뭐 할 가능성이 있는?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뭐를? 윈윈이라는 건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서로에게 좋은 거죠. 서로에게 둘 다 좋은 그런 합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문장 구조를 하나 좀 잘못 봤구만. 여기 보세요. 이거 지워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끊기는군요.
하고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 둘은 그러니까 같은 절에 있는 게 아니야. 강조가 아니라고. 강조 지워 그냥. 그럼 뭐냐면 who do 그냥 여기서 관계사절을 끝나. 그럼 뭐냐? 하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 그러하다. 그럼 이 그러하다가 뭐냐? 런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똑같아. 거의 누구도 협상하는 법을 안 배우는데 그나마 그러는 사람들도 보통은 뭐만 배워? 전통적인 이기고 지고 하는 협상 스타일만 배워. 뭐보다는 이런 접근법보다는. 어떤 접근법? 서로가 좋은 윈윈하는 합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접근법보다는. 그러니까 반대말은 지금 윈 루즈냐 아니면 윈윈이냐 지금 이 차이입니다. 알겠죠? 전통적인 협상은 늘 뭐만 강조했어? 내가 이겨야지 이 협상에서. 이런 것만 강조했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 알겠어? 근데 필자가 지금 좋게 생각하는 최근의 협상법의 접근법은 뭐야? 둘 다 이기는 협상을 하자. 둘 다 좋은 협상을 하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걸 하자. 알겠어? 거의 누구도 안 배워. 그나마 배우는 사람들도 전통적인 윈-루즈만 배워. 뭐라기보다는 윈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어.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이러한 Old School Adversarial Approach는 올드 스쿨은 그냥 올드입니다. 자, 이러한 구식의 adversarial 적대적인 접근법은 그러니까 이거 윈윈이야, 윈루즈야, 윈루즈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의 올드한 적대적 접근법은 유용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진짜겠어? 아니면 잠깐 물러서 하는 거겠어? 잠깐 물러서 하는 거겠죠. 유용할지도 몰라요. 어디에서는 이게 one-off negotiation에서는 그러니까 한쪽이 나가 떨어지는 이죠.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 한쪽이 지는 그런 협상에서는 유용할지도 몰라. 하고 일단 관계사니까 꾸며 어떤 그런 협상이죠? 네가 아마도 딜 위드 하면 뭐를 처리하다. 그러면 네가 아마도 처리하지 않을 뭐를 그 사람을 다시는 처리하지 않을 그런 원 오프 니고시에이션 하나를 완전히 떨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뜻이 지금 뒤에 나와 있죠. 한번 협상하고 나면 그 뒤로 볼 일이 있어 없어? 한 번 하면 끝. 그러니까 결국 한쪽 누군가랑 협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지고 내가 이기고 이런 협상을 어디에서는 좋냐? 그 사람이랑 다시 안 볼 사이에. 알겠어? 다시 안 볼 사이면 그런 때에는 이게 유용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반대로 이 사람하고 계속 협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면 어때야 되겠어? 좀 나도 좋지만 저 사람도 좋은 좀 이렇게 가줘야 그 사람도 나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나 그러한 트랜잭션 거래 그러한 거래들은 되고 있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드물게 되고 있다. 그러한 거래가 뭔데? 이 원오프 니고시에이션이겠죠. 이런 것들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어. 이런 데에서나 쓸모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드물어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처리하니까 뭐를 똑같은 사람들을 처리하게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반복적으로 늘 똑같은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즉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스파우스 배우자 남편 아내 뭐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과 같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협상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제일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우리는 매일매일 모두가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협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던 거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협상이었던 거니까 그게 진짜로 딱 한 번만 보고 이 협상을 하면 다시는 안 볼 사이. 그렇다면 윈 루즈 해도 괜찮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협상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하고도 좀 전에 여러분이 협상을 한 거야. 야, 이거 이제부터 지문 6개씩 외워야 돼. 그럼 기출어휘까지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내가 기출어휘는 떨어줄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계속 볼 사람들과의 협상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배우자들, 자녀,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칼리크, 뭐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 그 다음에 고객들 똑같죠. 클라이언트. 이런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그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가 필수적이냐?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가 필수적이야? 성취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들을 성취하는 게 필수적이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이러고만 끝나면 돼, 안 돼? 계속 볼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 자신을 위한 좋은 결과만 얻어내면 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뭐가 더 나와야지. 그리고 나한테만 좋은 결과를 성취하는 게 필수가 아니라 나한테 좋은 결과를 성취하면서도 뭐? 유지하는 거. 뭐를 유지하는 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누구랑? 우리의 협상 파트너들이랑. 이 두 가지를 어떻게? 1번과 2번을 어떻게? 동시에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날의 interdependent world. 자, 단어 착각하면 안 돼요. independent는 뭐야? 독립적인이에요. dependent가 뭐니까? 의존하는 거니까. independent 하면 부정어가 돼서 의존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독립적인 거죠. 독립적인 거는 함께 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interdependent라는 거는 inter는 뭐 사이에거든요. 뭐 사이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존하는 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서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적이죠. 오늘날의 상호 의존의 세계에서 혼자 못 사는 세상이라고. 오늘날 세상이. 뭐에? 이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장기적인 인간관계들의 상호 의존적인 세상에서 윈윈 아웃컴은 서로 좋은 이런 결과는 is fast 빠르게 이게 지금 부사입니다. 빠르게 그러면 easy의 마무리는 becoming이죠.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뭐가 되고 있어? 유일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야. 좋은 결과라고. 자, 이거 보세요. 윈윈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서로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의 반대로 본문에 나온 게 뭐였냐? win, lose 이랬다고. 근데 니네 학교에서 이 말을 안 써. 이제 바꿀 거야. 알겠어? 뭘로 바꿀 거냐?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자, zero sum이라는 용어를 알아야겠다.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제로섬이라고 하죠. 봐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합계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섬이란 윈윈은 너도 플러스 나도 플러스. 이게 더하면 0이야 아니면 더 플러스야? 더 플러스죠. 근데 윈 루즈 게임은 내가 플러스 10을 얻어가면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이 둘을 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빵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이 말을 훨씬 더 수준 있게 쓸 때는 많이 쓰는 말이야. 알겠어? 윈 루즈의 똑같은 말은 제로섬입니다. 제로섬. 됐습니까? 넘어가요. 자, 뭐는
상호작용은 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은 근데 어디 출신의 노동자들이냐? 다른 문화적 배경 출신의 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은 문화적 배경이 그냥 국적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독해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다양한 나라에서 왔어. 이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 출신의 노동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은 근데 with the host population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상호작용이잖아. 그러면 of A 했어. A의 상호작용. 근데 이게 with B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붙일 거야? 상호작용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는 거니까 A의 B와의 상호작용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딴 나라에서 온 놈들의 상호작용인데 누구랑의 상호작용? 그 호스트 파퓰레이션이랑의 상호작용. 호스트는 누구야? 누구를 초청했을 때 집주인이 호스트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죠. 그 뭐랄까요? 이걸 뭐라 할까? 주인 나라. 그냥 주인이라는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성렬. 그러면 딴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누구랑 상호작용하는 거? 그 자국의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는 거. 여기까지가 주어져. 얘네들의 이 자국 국민들과의 상호작용은 됐어? 증가시킬지도 모른다. 뭐를? 생산성. 일단은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자도 있어. 그럼 일단 여기서 얘기한 건 좋은 면이야 나쁜 면이야? 일단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상호작용을 하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좋은 면이에요. due to 뭐 때문에? 긍정적인 externalities 때문에. external이 뭐야? 외부의 외적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명사로 지금 만들었죠. 외적인 것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재적인 것들, 외재적인 요소들 이렇게 해도 되겠고 이뿐만으로 그 외재적인 요소들이라는 게 뭐냐? like 뭐와 같은 지식의 spillovers와 같은 원래 spillover는 뭐냐? 엎질러짐이죠. 여기서 하니까 퍼뜨림 정도로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말을 정리하면 어떤 사람한테 익스터널한 게 있고 인터널한 게 있다면 인터널한 건 익스터널한 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식을 전파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 이런 것들은 일을 할 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지식이요 지식. 일을 할 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보이냐 안 보이냐 보다 드러나 안 드러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겠죠. 실제로 일할 때 쓸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익스터널리티라고 한다면 인터널리티는 그냥 품성 같은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외국 사람이랑 자국 사람이랑 같이 뭐를 하면 인터랙션을 하면 회사에서 그러면 좋을 수 있어. 뭐 때문에 좋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 지식 전파 같은 것들 그런 지식 전파 같은 그런 긍정적인 외적 요소 때문에 일단은 좋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몰랐는데 저 나라 사람은 그걸 알고 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이점입니다. up to a certain degree. degree면 정도. extent라는 말하고 항상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오케이? 어느 정도까지 뭐야? 하나의 이점입니다. 이거는. 때 그 다양성이
이 배경들의 다양성이 국적이라고 그랬죠. 이 국적의 다양성이 is too large. 뭐야? 너무 클 때. 그러니까 잘 봐. 여기서 지금 여기로 넘어갈 때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오직 2점이래. 오직 2점인데 딱 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2점인데 딱 어느 정도까지만 2점이에요. 오직. 이해했어? 지금 무슨 말이죠? 이 정도까지는 이게 2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가면 뭐 한다는 거야? 거기서부터는 이게 2점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는 게 뭐의 정도를 얘기한 거냐? 다양성. 알겠어? 섞인 다양성이 너무 커버리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 2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흐름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외국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회사에 섞이면 지식 전파 같은 요인들이 있어서 좋을 순 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좋은 거야. 알겠어? 근데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오히려 좀 역효과 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전개가 되려고 하고. 알겠어? 너무 크면 다양성이 너무 크면 fractionalization이 fraction이 뭐죠? 일단 이런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fraction이 뭐야? 파편. 그럼 fraction 널은 뭐야? 파편적인, 파편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fractionalize 하면 뭐겠어? 뭐뭐화하다잖아요. 파편화하다. 이걸 다시 션이니까 뭘로 만들었어? 명사로 만든 거죠. 그럼 뭐야? 파편화. 조각조각 쪼개짐이죠. 이게 너무 다양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2점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다양하면 그러면 파편화가 초래해버릴지도 몰라. 뭐를? 과도한 트랜스액션의 코스트를 초래해버릴지도 몰라. 트랜스액션도 거래죠. 그러니까 과도한 거래의 비용들, 대가들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거래라는 걸 위에 나온 게 인터랙션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진짜 돈 주고받는 거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도 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크면 파편화가 심하게 일어날 거고 이 심한 파편화가 뭐 할 거라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데 너무 과도한 대가를 초래해버릴 거라고. 소통이 안 된다고. 소통이. 알겠어? 뭐에 대한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거냐? 뭐에 대한? 소통에 대한. 콤마 위치. 그런데 그것이 뭐 해버릴 수 있어? may lower, 낮춰버릴지도 모릅니다. 뭐를? 생산성. 자, 그러니까 딴 나라 사람이랑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할 때 다양성이 딱 어느 정도 이해하면 그래도 뭐 하는데 생산성이 올라갈 텐데 근데 너무 다양하면 너무 잘게 쪼개져서 직원들끼리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면 생산성이 되려 뭐 할 거라?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버시티는 뭐는? 다양성은 not only but also 나와있죠. 그러면 이럴 뿐만 아니라 이러기도 해요. 다양성은 임팩트 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뭐에? 노동시장에 이것도 여러분이 레이벌 BOR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OUR이 들어있죠. 역시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OR은 주로 미국식이고 OUR은 주로 영국식이고 이것도 좀 영국식 글이 많이 와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은 또한 뭐 할지도 몰라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뭐에? 퀄리티에, 삶의 퀄리티에 어디에서? 한 지역에서 삶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또 왜 나왔을까? 이 위까지는 뭐에 관한 얘기였어? 노동시장에 관한 얘기였다고. 알겠어? 이 위까지는 회사에서 노동자들 얘기한 거였고. 알겠어? 이제부터는 삶의 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회사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살 때도 뭐 하는 거? 동네에 이를테면 동네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럼 뭐야? 뭔가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확인합니다. A tolerant native population은 tolerant 뭐?
관용적인 네이티브 파퓰레이션은 그 원주민들은 원주민이라는 게 원시인 얘기 원래 사는 사람들 거기에 얘네들은 value가 지금 동사입니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러면 가치 있게 여길지도 몰라요. 관용하는 사람들이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안 받아주는 사람이야. 받아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를 multicultural city or region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다문화적인 도시나 리전, 지역을 가치 있게 좋아할 수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좀 관용적인 사람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증가 때문에. 뭐의 증가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냐? 그 범위의 증가 때문에. 뭐의 범위? 이용 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서의 증가 때문에. 자, 이런 말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부에서 계속 사용할 어려운 말들이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프로덕트라고 할 때 생산물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프로덕트인데 이 프로덕트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나는 형체가 있는 거, 하나는 형체가 없는 거. 맞아?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걸 프로덕트라고 할 때 형체가 있는 걸 보고 뭐라 하냐? goods, 즉 재화, 경제학 용어로는 재화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용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만 파는 게 아니라 나의 노동이나 지식 같은 걸로도 돈을 벌기도 해. 이게 프로덕트가 되기도 한다고. 이건 뭐 형체가 딱 갖춰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하는 일도 나는 지금 구즈를 파는 거야, 서비스를 파는 거야.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용역입니다.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서 파는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야? 프로덕트죠. 어떤 산물입니다.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산물의 범위의 증가 때문에 좋아한다. 뭐를? 다문화 도시나 지역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 동네에 한국 사람만 살아. 한국 사람만 사는데 그런 때는 밥집 같은 것도 뭐만 있어? 한국 밥집만 있어. 알겠어?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나라에 인도 사람도 살고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도 살고 이탈리아 사람도 살아. 그러니까 뭐도 생기고 이탈리아 피자집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스페니시한 음식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인도 커리집도 생기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뭐가 이런 구즈나 서비스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산물들이.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성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장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 the other hand 했으니까 뭐 반면에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 이제 단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반면에 다양성은 could be perceived, 인식 될 수도 있다. 뭐로서 인식될 수도 있냐? 매력적이지 않은, 단점이죠.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면? 만약에 원주민들이 뭐 하면 인식해버리면, 그것을 뭐로서 인식해버리면 distortion, 왜곡으로 인식해버리면, 뭐의 왜곡으로 인식해버리면, 자 여기 오브딘데 지금 왓이 이끄는 절이 왔어요. 봐. 그들이 여긴다. 뭐인 것으로, 뭐이다니까. 뭐인 걸로 여겨. 뭐인 걸로? 자기들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뭐 국적 혹은 국적이라고 하지 말자. 민족 정체성. 여기 봐. 자, consider는 원래 여기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여겨요. 뭐를?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인 걸로 여깁니다. 이렇게 들어요. 이거를 이거인 걸로 여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가 비면서 지금 왓이 올라왔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네들의 민족 정체성인 걸로 여기는 것. 자기들이 이게 바로 우리 민족 정체성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것의 왜곡이라고 그걸 인식해버린다면 이때는 얘네들은 이거를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디버시티죠. 디버시티.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뭐 하면 여기 봐. 현란하게 썼지만 말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관용하는 사람들이야. 애초에 멀티한 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알겠어?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고 다양성이라는 걸 좋지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성을 뭐라고 봐버려 이 사람들은? 왜곡이라고 봐버려. 다양성은 뭔가 일그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가 일그러지는 거? 내가 이런 게 우리만의 정체성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다양성은 뭐 하는 놈이다? 일그러뜨리는 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동네 분위기 개판됐어. 우리만의 문화가 다 사라졌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뭐가 이 다양성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탈러런트한 사람들이야. 애초에 이런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겠죠?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좋겠지. 근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안 돼. 자기들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한다고. 자, 그들은 심지어는 discriminate 해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 뭐야? 차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against 누구한테 안 좋게 원래 뭐에 대항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안 좋게 다른 민족 집단들에게 안 좋게 차별을 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그들은 여기 그들으니까 계속 누구야? 네이티브들이죠. 네이티브들. 이 네이티브들은 차별을 가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티브들은 might fear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뭐라는 걸 두려워할지도 모르냐? 소셜 컨플릭트가 사회적 갈등들이 누구 사이에 different foreign nationalities 다른 이런 외국의 국적자들 다른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요. 다른 이 외국 국적자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are imported 뭐 된다고? 유입된다고. 원래 수입이라고 하죠. import 수입된다. 유입된다. 어디 속으로? 그들 자신의 동네 속으로 이게 뭐 돼버릴 수 있다? 유입돼버릴 수 있다 라는 걸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자, 글이 고일 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거 하네요. 보세요. 처음에 나온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크게 나눠서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죠. 자, 레이버 마켓에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에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레이버 마켓에서의 좋은 점 뭐라고 그랬어? 생산성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네, 증가할 수 있다. 뭐 덕분에? 지식의 유포 같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나쁜 점은 뭐야?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뭐 때문에 그랬죠? 소통의 비용이 어떻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너무 커지니까
됐어? 그리고 이 둘을 가르는 선이 바로 뭐였어? 다양성의 정도였죠. 다양성의 정도. 이게 정도가 뭐였어? 디그리였죠.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뭐 세 개나 썼어. 디그리.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노동시장 관련해서만 그런 건 아니다 하면서 라이프에서도 지금 이게 영향을 미칠 텐데 라이프에서는 뭐 이렇게 해볼게요. 탈러런트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탈러런트한 사람들한테는 이 다양성이 좋아 나빠? 좋아. 다양성이 좋다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시로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즉 다양한 그다음에 인탈러런트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싫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왜 싫다 했죠? 일단 그쵸 자기네들의 뭐가 왜곡된다?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걔네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이렇게 한번 봐봐. 중동에 가면 지금 중동 전쟁 중이잖아요. 누구랑 이스라엘이랑 저쪽 팔레스타인이랑 전쟁 중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 동네에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다 같이 살고 있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 뭐 하겠어? 정말 지네들끼리 막 싸울 거란 말이야. 왼수같이.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걔네가 가진 컨플릭트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걔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떤 갈등 관계가 뭐 될 수 있다? 임폴티드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뭐 유입될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을 정리하고 나면 결국 이 글의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뭐라고 잡으면 되겠냐? 뭐에 이 되겠죠. 뭐의 장단점이죠? 뭐의 장단점? 의 장단점이 되겠죠. 다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잡는다면 인종적 다양성의 어디에서의 장단점? 노동시장과 삶에서의 장단점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하나도 빠져나가는 게 없겠죠. 됐어? 일단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이 59분 10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이게 몇 번이냐? 24번. 자,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가 형성하고 있다고. 우리의 건물들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건물들과 디벨롭먼트가 우리의 건물들과 개발이 뭐하고 있다? 또한 형성하고 있다. 우리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으니까 당연히 건물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는 건 누가 결정해? 우리가 결정하겠죠. 우리가 결정하는데 거꾸로 건물이 인간을 결정짓기도 한다 이거지. 어떤 건물에 사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뭐야? 삶의 모습이
바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포인트인 겁니다. 여기가. 알겠죠? 건물과 개발 상태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나는 최고의 예시들 중 하나, 이거죠? 지금 요거. 건물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의 최고의 예시들 중 하나는 가장 오래 알려진 컨스트럭션, 건설물, 구조물입니다. 이게 뭔데? 뭐 이렇게 제일 오래됐는데 이런 걸 우리한테 잘 알려주냐? 원래 ornate 계통으로 가면 장식이라는 뜻인데요. ornate면 화려하게 깎아져 조각하다. 깎아진 링들, 고리들, 뭐에 서 있는 돌들에 어디에 있는 터키에, 그러니까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라고 해야 되나요? 튀르키예에 있는 괴베클리 테페라는 곳에 있는 서 있는 돌들에 화려하게 조각된 고리들. 아니 뭐 이건 어디 이제 관광지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물은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뭔가 돌로 만들어진 구조물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것 중에 이런 사실을 우리한테 잘 알려주는 예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그런가? 뭐 하기 전에 이 조상들이 얻기 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전에, 뭔 아이디어? 투니까 세우겠다라는 아이디어. 이렉트, 세우다. 뭐를 세우겠다? 이런 서 있는 돌들을 세우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기 전에, 언제? 숫자 앞에 써면 약이고요. 약 12,000년 전에 이런 서 있는 돌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전에 그들은 뭐였다? 헌터 게더러였다. 뭐야? 수렵 채집인들이었다. It appears that 대리아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렉션이, 그 세움이 뭐에? 이 다수의 고리들의 세움. 뭐의 고리들의 세움? 메갈리틱 스톤스의 고리들의 세움. 보통 이제 여러분 단어 외울 때 리틱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뭐 돌의라는 뜻입니다. 메갈리틱이니까 거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톤스라는 말은 사실 붙일 필요가 없는데 거석들이에요. 거석들. 이 거석들의 다수의 고리들의 세움. 이게 주어야 이것들의 세움이 걸렸다. So long. 그렇게나 오래 걸렸다. 근데 이게 it appears 대시니까 이런 것들이 세우는 게 겁나 오래 걸린 듯 보인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so many successive generations. 굉장히 많은, 중요하죠. successive 뭐? 성공적인이 아니라 뭐? 연속되는, 굉장히 많은 연속되는 세대들이 걸렸다 이거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 굉장히 여러 세대가 걸렸다고. 알겠죠? 자, 여기서 동격이 걸렸네요. 즉 대리아인 것으로 보인다. 즉 뭐인 것으로? 이러한 혁신가들이 were forced, 강요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요당했어. 이 혁신가들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운 사람들이 강요당한 듯 보인다. 뭐 하도록? 정착하도록. settle down까지요. 정착해 내려앉도록. 뭐 하기 위해서는? 완료하기 위해서는. 뭐를? 그 건설의 일들을 완료하기 위해서. 자, 결국 이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이 예시가 나오기 전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구조물을 형성하는 거지만
오히려 구조물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뭐라 했어? 뭔가 지금 이제 튀르키예에 가면 엄청난 거석 문화, 그냥 거석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짓는데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 세대가 걸렸다라는 건 결국 뭐인 듯 보여? 이걸 짓는 사람들이 이걸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땠다? 그전에는 뭐였다고 그랬어? 헌터 게더러였죠. 수렵 채집인들은 정착민들이야 이동이야. 이동이거든요. 얘는 이동하는 삶을 살았다가 뭐 하게 돼? 이것 때문에 이거 짓느라고 오히려 뭐 하게 됐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인간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구조물이 지금 얘네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 단어 하도 자주 나오고 어차피 변형 때 할 거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거의 successive가 나왔을 때 바꿀 수 있는 단어는 어렵고도 중요한 단어니까 consecutive, 연속적인이라는 진짜 중요합니다. consecutive, 연속적인 세대들. 됐죠? 그다음에 그 과정이 뭐야? 이렇게 정착하게 된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된 거야. 뭐가 된 거야? 이거 짓느라고 정착을 하게 돼버리니까 뭐 하게 된 거야? 최초의 농경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 최초로. 이것이 바로 초기의 예시입니다. 한 사회의 어떤 사회의 예시야? constructing, 건설하는 뭔가를 건설하는 관계대명사 어떤 무언가를 건설하는 end of ing, end of ing 결국에는 ing 한다. 결국에는 뭐야? radically 급진적으로 remake입니다. remake 다시 만들게 되는 결국에는 급진적으로 다시 만들게 되는 무언가 뭐를 다시 만들어버리는 사회 그 자체를 바꿔버리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초기 예시입니다. 이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 방금 위에 나온 예시가 어떤 예시라고? 어떤 사회가 뭔가를 지은 예시라고. 근데 뭐를 지었어? 그 지은 게 자기 사회의 모습을 바꿔버리게 되는 그런 걸 결국 만들게 된 사회의 예시입니다. Things are not so different. 일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우리 자신의 시대에서도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다. 이런 예시처럼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 시대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 알겠죠? 뭔가를 짓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다음 26번은 건너뛸게요. 먼저 29번으로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6번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하고 안 나오면 아까우니까 확실히 나올 걸로 먼저 가겠습니다. 29번. 자, 왜? 뭐? 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29번. 자, 있다. 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그 제목. 월요일 아침 쿼터백이라는 것이 이게 주어야. 동사고.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거는 관계부사 Y입니다. 지금.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는 이 제목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뭐 노래 제목인지 뭔 제목, 뭐 어떤 뭔가의 제목인데 지금 이런 제목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단지 읽어봐라. 명령문입니다. 읽어봐라. 뭐를? 그 코멘트들을 읽어봐라. 소셜 미디어에 있는 코멘트들이면 뭐야? 비평, 평가,
들을 한번 읽어봐라. SNS에 있는. 자, 근데 누구로부터 나온 이게 비평이고 평가냐면 팬들로부터 나온. 어떤 팬들? 토론하는. 뭐를 토론하는? 그 주말의 경기들을 토론하는 팬들로부터 나온 SNS 상에 있는 그 비평들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end. 그러면 너는 빠르게 보게 될 거야. 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 자기들이 플레이할 수 있다고, 코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다고. 뭐를? 스포츠 팀들을 더 성공적으로. 누구보다? 그들보다. 어디에 있는 그들? 그 경기장에 있는 그들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는 말하고 이제 어울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이제 쿼터백은 뭐예요? 미식 축구에 있는 포지션 이름입니다. 미식 축구에 어떤 경기를 하면 뭐 축구에도 뭐 골키퍼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포지션 이름이에요. 쿼터백은. 알겠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해도 그 중에 1등이 미식 축구입니다. 알겠죠? 부동의 1등이에요. NFL이라는 프로팀 리그가 있죠. 근데 이 여기에서 이제 그 왜 우리 축구에서 치자면 이제 뭐 중앙 미드필더가 전체 경기를 관장하는 역할이랑 쿼터백은 그런 역할이죠. 공을 어디로 뿌려주냐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중앙 사령관 같은 건데. 근데 이 미식 축구 경기는 당연히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는 언제 열려요? 주중? 주말? 주말에 열리겠죠. 주말에 열릴 텐데 월요일 아침에 쿼터백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나왔지만 뭐야? 월요일 아침에 쿼터백들이 너무 많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야? 시가 쿼터백이야. 알겠어? 월요일 아침에 쿼터백, 그러니까 진짜 쿼터백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하는 거야? 막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아 씨발 그따위로밖에 못해. 내가 했어도 더 잘하겠다. 이런 거란 말하잖아. 알겠죠? 이해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먼데이 모닝 쿼터백.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냥 주말에 경기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 어떻게 돼? 여러분도 다 하잖아요. 지금 만나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태국전 뭐라고 하지 않았어? 어제 안 했나? 오늘이에요? 어? 아, 올림픽 대표팀이 했지? 어제. 내일? 1대0으로 이기지 않았어? 태국이랑 해서? 오늘인데 아직 안 했는데. 오늘 쌤 진짜 1등이면 어떡해? 나 꿈에서 어디서 봤는데? 1대0으로 이겼다고? 옛날 거 보신 거 아니야? 진짜 1대0 나면은 좋은데. 그럼 나 정체 들키는 건가? 장난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지. 아무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팬들이 막 지나간 경기에 대해서 막 지네만의 코멘트를 막 이렇게 해놓고 난리야. 그런 거 보면 너는 빠르게 알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 이게 누구야? 자기들이라고. 자기들이 해도 더 잘하겠다 이거지. 알겠죠?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코치도 감독도 자기가 감독이야. 전부 다. 그렇죠? 왜 전술을 그렇게 쓴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코치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겠다.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 자기들이 실제로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갑니다. 어디로도 갑니까? 더 볼드룸으로도 갑니다. 마찬가지로 볼드룸을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사회라고 했네요. 그대로. goes for,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로도 갑니다라는 게 여기에도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이거 뭐라고? as well 마찬가지로. 이사회. 회사나 아니면 학교나 운영하는 사람,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사회. 학생들과 그다음에 프로페셔널들은 뭔가 전문가들은 뭐를 가진 수년간의 훈련과 그다음에 전문화된 여기서 정도라고 하지 말고 학위라고 합시다. 전문화된 학위들을 가진 학생들과 프로페셔널들, 전문가들은 어디에서?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이 사람들은 또한 뭐 할지도 몰라요. 발견할지도 몰라요. 그들 자신이 being given 뭐야? be given이니까 줘 받아. 그 받는 거를 다시 ing를 붙였으니까 진행의 의미까지 받고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뭐를 받고 있어? 네, 조언을 받고 있는 거를. 뭐에 관한 조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뭐에 관한 조언?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자기들의 일들을 누구로부터 받아 그걸? 친구들, 가족 혹은 심지어는 완전 낯선 이들로부터. 근데 뭐가 문제냐면 뭐도 없는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는. 자, 이그제큐티브들은 경영자들이죠. 이 경영자들은 어디에? 이 스포츠 경영의 경영자들은 우리도 경영쌤 있잖아요. 경영자들 가지고 있다. 뭐를? 데케이드는 몇 년? 10년. 수십 년이죠. 수십 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뭐에서? 그들의 자, 또 혼동 단어인데요. respective와 respectful은 다른 단어예요. respectful은 말 그대로 respect가 가득 찼다는 뜻이야. full. 알겠어? beautiful, beauty가 full, 가득 찼다는 뜻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존중이 가득 찼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존중하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respective는 각각의. 보통 이제 이 스펙트 계통들은 다 본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스펙트 계통들은 이를테면 뭐 spectacular 이게 뭐예요? 되게 볼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웅장하다, 장관이다, 볼만하다. 스펙트 계통들은 다 이렇게 보다는 단어들인데 respect 하면 다시 본다는 게 존중적으로도 흘러가고 각각적으로도 흘러가는 거예요. 말이 발전할 때. 한 번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봐주는 게 뭐야? 무시하는 거야? 존중하는 거야? 존중한다는 뜻도 존중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봐. 여러 놈이 있는데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이게 뭐야? 각각 봐준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발전을 하는데 이 형용사형은 이 형용사형은 이 뜻을 가지게 된다. 알겠죠? 이게 지들 각각의 분야들에서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지식과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 수십 년에. 근데도 그들 중 다수는 뭐 하게 돼? 직면하게 돼. 뭐에 직면하게 돼?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뭘로부터의? 팬들과 그리고 커뮤니티 멤버들, 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한다. 말하는 자기들에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죠. 자기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How to run. 어떻게 run 해야 할지를 말하는. run은 이때 달리다가 아니라 자기들의 사업을 어떻게 run 하냐. 목적어가 있을 때 run은 operate,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운영하다. 점점 글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오히려 더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꼴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글이. 그다음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말해. 그들의 의사한테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를 뭐를? 수술을 혹은 그들의 어카운턴트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그들의 텍스들을 세금들을 어카운턴트는 그러면 회계사겠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공한다. 피드백을. 뭐에 관해서 어떻게 스포츠 조직들이 should be managed,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한다. 자, 이제 이 문장 좀 이해해 볼게요. 이상하다 이거야. 이상하다. 유독 어느 분야만, 스포츠 분야에서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야. 알겠어? 이를테면 전문가 앞에서 깝치는 일이.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한테 수술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환자가 이러는 경우가 있냐는 거야. Very few people. 있어 없어? 거의 없다 이거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 수술 진행하실 때 이렇게 뭐 바이패스 우회수를 하지 마시고 이거 기관 삽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누가 말하냐고. 알겠어? 또 회계사한테 세금 어떻게 준비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 거의 없다고. 근데 유독 어느 분야에서만, 스포츠 분야에서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뭐 이 스포츠 경영, 스포츠 경영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많다? 전문가가 비전문가가 누구한테? 오히려 전문가한테 뭐 하는 경우가 많아? 간섭하는 경우가 많다. 됐어? 두 개째죠 이거. 이 시간에 두 개째 한번 이런 거야. 오케이, 좋아. 이제 좀 마음이 좀 보이네. 자, 30번. 6개는 무리고 오늘 5개 이제 여기서. 자, 비록 무빙이 움직이는 것이 어렵지만, 누구한테 모두에게 어렵지만, 그것은 특히나 스트레스풀합니다. 스트레스를 줍니다. 누구한테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무빙은 이사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사 8이죠. 자, 이사는 8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모두에게 힘들지만 이사는 특히나 누구한테는 더 힘들다? 아이들한테는 더 그렇다. 자, 그들은 그럼 누구겠어? 아이들이겠죠. 아이들. 아이들. 자, 아이들은 이러요. 그들의 보통 이렇게 센스 오브 뭐 하면 우리말로 옮기면 무슨 감, 그러니까 안정감이라고 할게요. 그들의 안정감을 잃어요. 정이 안 가는 거예요. 힘들다. 정이 안 가는 거, 안정감. 그리고 may feel,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애들은 disoriented, 방향을 잃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이죠. 되게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떨 때 자기네들의 루틴이 뭐야? 일상이라는 말로도 사실은 부족해요. 뭔가를 할 때 늘 하던 대로 하는 규칙이죠. 하던 대로 하는 거. 그렇죠. 학교 끝나면 어떻게 해서 어디 편의점도 한번 들리고 뭐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을 텐데 이사를 가니까 그게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루틴이 disrupted, 방해받을 때
되게 어떻게 느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all 모든 것이 자 이게 새로운 주어야 지금 하고 익숙한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가죠. 익숙한 모든 것이 ES의 EV라고 이제 익숙한 모든 것이 is taken away 사라져 버릴 때 그럴 때 애들은 안정감을 잃고 뭐 할 수 있어? 뭔가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이 3에서 6세의 어린아이들은 are particularly affected. 또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나 3에서 6세는 특히나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move, 이사에 의해서. 그들의 이해는 at this stage 이거죠. 이 단계에서의 이 아이들의 이해력은 is quite literal 합니다. 굉장히 일단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야? 원래 뜻은 literal의 원래 뜻은 뭐냐? 글자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융통성이 없다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고지고대로라고 되게 알겠어?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 자, 2단계에서의 아이들의 이해력은 정말로 고지고대로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어려워요. 가주어죠. 그럼 여기 진주어고 이건 뭐 의미상의 주어네. 진의. 그러면 그들이 상상한다는 건 어때? 어려워요. 되게 고지고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상상하는 건 어려워요. 미리 뭐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미리 뭐를 상상하는 게 어려워? 새로운 집을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방을 미리 상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 어린 아이들은 가질지도 몰라요. 걱정들을 뭐와 같은 걱정들 그 새로운 장소 안에 내가 여전히 be 나이다잖아요.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나이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장소에서 여전히 내가 나일까? 아니 그 새로운 장소에서도 내가 내 모습 그대로일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쵸. 3에서 6세가 하기에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 새로운 장소에서 내가 여전히 나일까? 와 그다음에 뭐와 같은 걱정들도 내 장난감들과 침대가 come with us 우리와 함께 갈까? 그러니까 내가 쓰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계속 가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걱정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주 진주 계속 나오죠. 뭐가 중요해?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를 확립하는 게? 균형을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사이의 균형이냐? 균형이니까 뭐와 뭐 사이에냐? validating과 이게 A라면 여기에 이제 포커싱이 B겠죠. 이 A와 B 사이의 균형을 확립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와 뭐 사이의 균형이냐? validating. validate 하면 원래 뜻은 인증하다. 아이들의 과거 경험들을 인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것, 어디에? 돕는 것에. 그들이 뭐 하도록 돕는 거? adjust, 적응하도록, 조절하도록. 어디에? 새로운 장소에. 그러니까 뭐와 뭐가 결국 between A and B의 핵심이냐? 뭐?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을 뭐 해주면서도 인증해주면서도
그래 맞아 네가 이랬지 하면서 또 새로운 장소 그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새로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곳에서 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 두 가지의 뭐를 균형을 찾아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다고 쳐봐. 아파트에 살았어. 이제 완전히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 그럼 여기에서 누렸던 거를 여기 가면 이제 못 누릴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애한테 그래. 야, 너 거기서 있었던 거 다 버려. 뭐 이렇게 해. 그럼 애는 안 그래도 걱정인데 뭐 하는 거야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했던 거 그래. 너 그거 괜찮았지? 이런 것도 좀 해주고. 근데 우리 가는 곳에서는 이것도 새로 할 수 있어야 돼. 좀 이런 식으로 중간점을 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아이들은 need to have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할 필요, 뭐를 그러니까 공유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의 배경들을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과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뭐로서 존중해? 중요한 부분으로서 뭐의 중요한 부분? 자기들이 누구인가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자기들의 과거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그 자기들의 배경을 좀 공유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로 이사 가는데 좀 애들 입장을 이해를 해주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애들은 어쨌든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을 텐데 부모가 꼭 자기들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야 거기 새로운 데는 이거 없으니까 싹 버려.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애랑 얘기를 나눠보라는 거야. 그럼 애가 뭐 할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공유할 기회를 가지는 거죠. 뭐를? 자기네들이 뭔가 그 과거가 자기한테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런 걸 엄마랑 아빠랑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도 그 얘기 듣고 아 그래 그런 게 너한테는 엄청 소중했구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든지 알겠죠? 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새로운 장소로 가니까 다 버려 이게 아니라 좀 과거를 좀 인정해 주면서 좀 애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해보는 공유해보는 거죠. 이게 기여한다. 뭐에 기여하냐? 짓는 것에. 뭐를 짓는 거? A sense of community. 뭐? 어떤 공동체의 느낌을 짓는 데에 기여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 공동체의 느낌이 아주 필수적이다. 모든 아이들한테는. 특히 그들한테는.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냐? 트랜지션은 이행이라고 하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행기, 전환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성장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특히 변화가 좀 심한 시기. 알겠죠? 이런 성장의 변한 시기에 있는 애들한테는 특히나 더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같이 엄마 아빠가 네 생각도 좀 들어볼까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뭐야? 아, 엄마 아빠가 하는 거에 나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구나 플랜에. 그럼 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아 나도 다 공동체의 일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게 특히 이런 전환기에 있는 애들한테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됐어? 네. 뭐 이거는 철학적인 글이 아니라 실용문이죠. 그러니까 뭐 할 때 이사 갈 때 뭐 하라? 좀 이런 거가 되겠죠?